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2년 차 44살 여자입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22살 때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이블에 음식을 놓기도 전에 넘어지게 되면서 들고 가던 음식들을 한꺼번에 손님의 얼굴에 철퍼덕하면서 쏟아 부은 적이 있었어요. 순간 식당은 침묵이 흘렀고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이 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손님께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있었고, 식당 사장님은 제가 받을 월급을 손님한테 탈탈 털어줬었어요. 사장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는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냈었죠. 그날 딱 한 번의 실수로 식당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쫓겨나다시피 사장한테 내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손해보상금을 받은 손님은 화가 덜 풀렸는지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날 하루 일정을 전부 다 망쳤다고 같이 온 일행과 함께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받은 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잘못을 하긴 했었지만 사장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월급 전부를 줘버린 뒤 내쳐지기까지 했는데 그걸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벽에 밀친 남자는 더 큰 보상을 요구했었지만 끝까지 죄송하다며 남자를 뿌리치려 하자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를 압박하고 있는 남자들을 불렀고 큰 싸움이 일어나려던 찰나 경찰차가 도착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나중에 마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의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었어요. 22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은 그때 당시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멋져 보였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날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거였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진지해졌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더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듣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한마디에 카페에서 먹고 있던 음료를 뿜으면서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죠. 저보다 9살이나 많았던 남편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10살이나 되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한 상태로 할 말을 잃어버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고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젊은 나이에 한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까지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면서 함께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이까지 떠넘기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버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다는 거에 압박이 계속 생기게 되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강요했었고 떠나간 마음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결국 놔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백화점 붕괴 사고로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떠나보낸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함께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눈물을 흘렸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부모 없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많은 의지가 되었었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님은 계셨지만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었고 인연까지 끊어버려 혼자서 살아왔던 것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꼬였던 만남은 이혼을 하게 됨과 동시에 아이를 홀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 아이를 10살 때까지 키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동네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바르게 자라온 아이라며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말 한마디 못했었다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었습니다. 저도 잘난 인생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길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 보육원으로 바로 버려졌던 저는 그곳에서 원장님과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엄마이고 아빠였어요. 이런 삶을 살아온 제가 남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저는 아이와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저처럼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적 없었던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래도 주위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와서 그런지 얼굴엔 그늘 없이 행복이 가득해 보였어요. 밝은 모습은 저에게 긍정적인 신호였고 그 아이도 저를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에 22살밖에 안 됐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었던 터라 서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꽃다운 나이는 금세 지나가고 40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젊었을 때 식당 일을 하다가 친한 언니 소개로 파출부 일을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40이 넘어서도 계속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22살에 결혼해 파출부를 뛰며 남편과 열심히 돈 벌어 살다 보니 제 딸도 그런 노력을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공부에 전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제 딸이 그토록 원하던 서울법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가 검사라고? 언제부터 만났던 거니? 그동안 우리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잖아. 갑자기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빠는 네가 좀 더 자리가 잡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 결혼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 네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은 거니? 그러다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 힘들게 달려오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야.
아빠는 네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굳이 결혼을 원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아빠 엄마는 네가 좀 더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두 분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거 옆에서 봤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같은 학교 선배였는데 후배들 격려차 몇 번 왔었고 그때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가 함부로 사람을 만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조만간 인사시켜 드릴 테니 대화 정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두 분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저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 딸은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아이는 자리가 잡힌 이후에 천천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보단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훨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일단 제 딸과 결혼하겠다는 남자와 대화를 나눠본 뒤 다음을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딸이 결혼 통보를 하게 된 이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남편도 걱정스러웠는지 잠까지 설쳐가면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비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속된 날짜가 다가왔고 제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인사온 남자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가 생각했던 걱정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다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었는지 어느새 긴장이 풀렸었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결혼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검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과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제 딸에 대한 많은 배려와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걱정들을 한순간에 없애주었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가진 이후 몇 번 더 저희 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처음에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서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둘 사이에 좋은 날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혼을 허락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다른 걱정거리로 찾아왔어요. 예비 사이의 부모가 제 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예비 사이에게 집안 상황에 대해 물어보게 되면서 왜 제 딸을 반대하는 건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제 딸 하나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고 여쭤봤는데 두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듣자마자 보경이 얼굴을 보겠다는 약속을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가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보경이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하고 계세요. 제가 하루빨리 설득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이런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다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말만 있게 될 텐데. 아, 잠시만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네, 엄마. 지금 보경이 부모님 댁에 잠깐 왔어요. 네? 지금요? 아, 저희 엄마가 잠깐 통화를 원하세요. 예비 사도는 전화를 받자마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면서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직접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겠다고 하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예비 사돈댁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떳떳하지 않게 살아온 적 없었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읽어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가진 거 없이 남편과 악착같이 벌어모아 제 딸 서울법대 졸업시키고 대출 없이 자가까지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사돈이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을 하자 약간 당황스러웠는지 말을 더듬거리던 예비 사돈은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집에 오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예비 사돈집을 초대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제가 두려운 건 없었어요. 노력했는데 아니면 그걸로 끝인 거고 더 좋은 사람 많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하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되었고 약속된 날짜가 되고 나서 예비 사돈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차린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으로 안내하려 했는데 예비 사돈은 식사할 기분은 아니라면서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즐겁게 식사나 하면서 결혼에 대해 얘기하려고 온 것 같아요. 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직접 얼굴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죠? 그런데 따님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런 중요한 날에 설마 자리를 비운 건 아니죠? 그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실 텐데요. 아, 네. 저는 그래도 좋게 대화 나누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식사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실 게 더 필요할 것 같아 마트에 잠깐 가게 됐는데 아마 금방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온 이유는 제 딸을 받아줄 수 없으니 확실하게 마음 정리해달라는 거네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유야 엄청나게 많죠. 일단 이 집안 꼴을 좀 보세요. 여기가 사람 사는 집안입니까?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못 산 사람들만 모여 살아서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괜히 내 아들 피해볼까봐 여기 오는 것도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지 집안 아니랄까봐. 우리 집안과 결혼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꼴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부잣집 아들딸 하나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집안은 집불도 없으면서 자식 하나 있는 거 설법대 졸업시켰다고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신분 상승한 줄 아는데 요즘 널린 게 사자 직업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고요. 저희 집안은 그런 흔해 빠진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 대표 정도 되는 며느리를 원한다고요. 내 아들이 검사인데 굳이 사자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얻어봤자 뭐 하겠어요? 얼마 벌어들이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이 친모가 아니라면서요. 20년간 북박이 식모였다던데 완전 인생 헛살으셨네. 잘 사는 집안의 남자랑 결혼해서 식모살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죠. 직업이 파출부라던데 그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남의 자식 설법대 만들어주면 그쪽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힘들게 키워봤자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자기 부모 찾아가는 게 순리라고요. 핏줄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니까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그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그쪽 딸이 겉으론 친엄마인 척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집안과 이루어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대충 설명해 줬는데 더 꺼내 볼까요? 대충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고요. 그쪽이 저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본인 자유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서로에 대해 의심한 적 없고 저는 제 딸을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쪽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저보다 인생을 헛살았다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넓고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남들보다 더 여유가 넘칠 줄 알았는데 모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해결하려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결혼이야 둘만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집안도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엄마, 아까랑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오자마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결혼 반대하려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니? 예, 너도 넘볼 걸 넘봐야지. 감히 예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완전 도둑이 따로 없구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주위를 맴도는 거 보이면 그땐 가만 안 둬.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건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저희 엄마 20년 차 북박이 식모예요. 젊은 나이에 저희 아빠 만나서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저를 위해 식모처럼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그쪽이 우리 엄마를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떻게 도일 선배가 당신 뱃속에서 태어나 바르게 자라왔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하네요. 저도 이런 식의 대우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선배, 미안해.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집안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아. 여기에서 우리 끝내자.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집안도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데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무슨 말 좀 해주세요.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요. 당신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안 돼?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요즘 바르게 자라온 여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세상이 험해서 예전처럼 정숙한 여자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이런 참한 며느리 걷어찰 거야? 이건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뭘 이해를 해? 나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집안과 내가 왜 사돈지간을 맺어야 되는 건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좋은 여자 이 세상 천지에 깔려 있어. 우리 집안보다 훨씬 재력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낼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좀 늦었습니다. 벌써 대화를 시작하셨나 봐요. 제가 좋은 거 대접해 드리려고 직접 양조장까지 다녀왔거든요. 여보, 식사 준비는 다 끝났지? 남편이 양손 가득 양조장에서 직접 사가지고 온 막걸리를 들고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분위기를 보더니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의 얼굴을 보던 예비 안사돈이 못 볼 걸 본 것 마냥 급하게 얼굴을 숨기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예비 사돈 어른이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라며 마지막 예의는 지키고 좋게 끝내자는 말을 하며 예비 안사돈의 몸을 돌리는 순간 남편은 양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남편의 한마디는 저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예비 사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서러워 얼굴을 붉히고 있던 저 또한 너무 놀라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사상 초유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당신이지?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 당신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나이 먹어 얼굴이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옛날 모습 그대로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내 과거에 대해 얘기했었지? 저 사람이 나랑 처음 만났던 사람이야. 보경이 친모.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나랑 당신 딸 버리고 가더니 성공한 인생 살고 있었구나. 얼굴 숨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앞으로 나오지. 뭐? 저 사람이 우리 보경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여자라고? 어쩐지 얼굴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보경이랑 많이 닮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저는 처음부터 선배랑 만날 수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동안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저를 버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요. 단 한 번도 제 생각은 안 했었어요? 당신 뱃속에서 10달이나 있었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냐고. 조용해. 듣고 싶지 않아. 언제적 일인데 과거를 들춰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다들 나가자고. 더는 들을 필요 없어. 잠깐만요. 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나도 지금 처음 듣게 된 사실이라 정말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아까부터 이 말 하고 싶었던 거 부부싸움 날까봐 안 하고 있었거든. 얘야, 우리 집안도 너랑 다를 거 없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배 아파 낳은 건 아니거든. 나랑 재혼한 사이고
내 아들을 그동안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다. 그래서 너를 많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솔직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거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는 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은 나한테 과거에 결혼은 했었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었으면서 그동안 나를 속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거야? 아니, 내가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잊고 살았던 것 뿐이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예비 사도는 많이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어했던 건 제 딸이었어요. 눈앞에 친모가 나타났는데 눈빛엔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비 사돈 어른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배신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는지 결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예비 사이를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딸을 통해 듣게 된 예비 사돈 집안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이 보경이 친모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이 있다는 걸 속여왔다는 걸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예비 사이와 제 딸은 아직까지 서로 만나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은 이혼 생각을 확고하게 정한 듯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혼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제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딸을 버리고 간 친모는 자기가 가진 걸 놓치고 싶지 않아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선 결혼을 허락해 준다며 본인이 꾸린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제 딸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친모라는 그 여자가 제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가족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들의 진지한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 딸의 친모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이런 관계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고라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인데요.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도 그 사람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2달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이셨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아빠는 결국 차량이 전복되어 버렸고 그 사고로 2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된 거였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사이 시부모님께서 장례식장을 방문해 주셨고 시모는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두운 얼굴을 하며 저를 바라보시는데 손에서 무언가가 느껴져 손바닥을 펼쳐봤더니 제 손에 쥐어진 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 말 없이 시모를 쳐다보았죠. 한꺼번에 두 분을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위로가 되겠니? 그러니 부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거라도 받아라.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지? 사돈분들이 갑자기 세상 떠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나저나 장례식장에 와주신 분들은 이게 다인 거야? 두 분 다 그동안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구만.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네. 밥이나 먹어야 쓰겄다.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은 먹을만 하거든. 대충 있다가 들어갈 테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눈이라도 좀 붙이든지 해라. 시모는 저에게 부의금이라며 구겨진 지폐 3만 원을 주셨어요. 저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보통 부의금을 봉투에 넣어 함에 넣지 않나요? 그런데 저에게 3만 원을 주셨던 시모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기분이 상하고 당장이라도 시모에게 달려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저희 부모님의 장례였기 때문에 최대한 안 좋은 감정을 억누른 채 화를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부모님 영정사진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별로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시모는 저를 바라보며 앉으셨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그게 정말이냐? 두 분 다 생명보험이 들어있었다며? 방금 내 아들이 그러던데 사돈 어른이랑 안사돈 각각 3억씩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한테 직접 들어야 확실한 거니 너 입으로 얘기 좀 해봐라. 정말 3억씩 나오는 거니? 그럼 총 6억인데 그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 이게 웬 떡이니? 그렇잖아도 이번에 시애미가 살면서 평생 소원이 있었거든. 이참에 우리 집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 것 같니? 너희 집이랑 우리 집 합치고 사돈분들한테 지급되는 보험금 6억으로 우리 이번에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얘기하나 그때 얘기하나 그게 다르진 않잖아. 48평 정도면 같이 사는 거 그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강뷰가 보이는 곳으로 이참에 이사 가는 게 어떻겠니? 모자란 부분은 대출 조금 더 받아서 가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준다면 이거 하나는 꼭 약속 지키마.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해줄게. 당연히 삼시세끼까지 포함이지.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참에 집 좀 넓히면 좋잖아.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거라고. 돈이 돈을 펀다는 거다. 그동안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참에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면서 창밖에 보이는 한강을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니? 이럴 때 며느리 덕도 좀 보면 좋잖아? 내 말이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세상 떠난 너희 사돈이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동시에 세상 떠난 게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니까. 한 분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었어 봐라. 그럼 그 돈 전부 다 병원비로 나갔었을 텐데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돈 나갈 필요도 없고 힘들게 평수발 들지 않아도 되잖아. 제일 깔끔하게 잘 떠나신 거야. 듣자 하니까 정말 못 들어주겠네요. 제가 지금 어떤 기분으로 앉아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분위기 파악하시면서 입을 여셔야죠. 어떻게 부모를 두 분 다 동시에 잃은 저에게 돈 얘기부터 꺼낼 수가 있는지 어머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실 거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거 3만 원도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장례식장에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바라시는 건 정말 많으시네요. 어머님이랑 제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애미 부탁을 안 들어주겠다는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앞뒤가 꽉 막혀 있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상태를 좀 보세요.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아무리 부모를 잃은 충격이 크다고 해도 나는 시애미인데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게 말이 되니?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니까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네. 당신은 이런 상황에 돈 얘기를 꼭 해야만 했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문제인데 정말 생각이 없는 거야? 당신들 관짝을 48평으로 해주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 시모는 제 앞에서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는 시모의 말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분노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급하게 자리를 피해 시부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힘든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꼭 그렇게까지 화를 냈어야만 해? 일단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누구보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오자마자 뭘 주셨는지 알아? 펴지지 않을 정도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더라. 장례식장 한두 번 다니신 것도 아니실 텐데 왜 그런 행동을 보이셨을까? 우리 집안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열을 올리지 않고 힘들게 참고 있었어. 부모님 장례식이니까. 그런데 맨정신으로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나한테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보험금 나온 걸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당신 앞에서 웃으면서 설득시키려 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못하더니 점점 말수가 줄었고 결국 남편도 장례식장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과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었죠.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가 끝이 나는 동안 남편은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이 집안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거였고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확고해진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미련 같은 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는 아직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시했는데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앞으로 저를 더 막대할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난 날 저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만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상을 한 상 가득 차려두신 채 뭐가 그리 기분이 좋으신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네요. 제가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비틀거리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저는 불쾌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그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올리셨네요. 너는 눈빛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닮았네 했더니 너희 안 써둔 눈빛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마 성격도 거의 비슷했지.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까지 성격을 버린다더니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다. 너는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어디서 눈을 치켜 세우고 있어? 너는 내가 우습니? 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더 막 나가려 들고 있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보였던 행동에 대해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뭐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가셨으면서 저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안 드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 사람한테 이혼 통보하려고 온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안 식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만 사인하면 돼. 그럼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당신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나는 전혀 그럴 생각 없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상처는 우리가 더 크게 받았다는 거 몰라? 대화를 하다 보면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워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우리 엄마가 한강뷰에서 살고 싶다고 말도 못해? 그래, 내 아들 잘한다. 나도 이참에 한번 그런 곳에 살아보고 싶었던 것 뿐이다. 그 돈 어차피 통장에서 썩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시엠이 손 좀 들어달라고 했던 건데 네가 이렇게까지 난리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시엠이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낼 수가 있는 거니? 옛날 같았으면 너는 뼈도 못 추렸어.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나한테 사과부터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발도 들이지 못할 줄 알아. 알겠니? 아들, 너도 제대로 된 사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참에 확실하게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돼. 시모와 남편은 저보다 더 흥분해서는 술기운을 빌려 더욱더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조용하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부모와 남편을 무시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가 싸던 짐들을 빼앗아 밖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니냐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의 성격은 조용하고 항상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면서 많은 사랑을 줬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진 그랬었죠.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시모가 항상 뒤에서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싸움을 부추겼었죠. 하지만 항상 서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갔었지만 남편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싸놓은 짐을 공중으로 던져버렸을 때는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이미 남편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는 미련도 없었어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 던져버리고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갈 거라는 한마디 한 뒤 집에서 나가려는데 시모가 가길 어딜 가냐고 제 뒷머리를 잡아 패대기를 쳤네요. 참을 만큼 참아왔던 저는 결국 시모를 미친 척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로 시모를 들이받아 버리자 남편은 넘어진 자기 엄마를 보며 경악을 했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현관문을 활짝 연 뒤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는지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더니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시모는 죽겠다면서 남편 보고 저를 잡으라고 했지만 자기도 똑같이 당할까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한 시모는 이혼만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이라는 게 시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변호사는 그동안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과 남편이 보였던 모습들을 봤을 때 제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들어갈 시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려 했었고, 더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던 상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원래 시부모님께선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단층으로 된 상가 건물이 공가가 되어버려 처분하려 하자 시모는 항상 식당이 작다고 불만을 가지셨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 자리 잡을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을 하셨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상가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려 하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해선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면 당연히 상처되는 말도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몸싸움도 생기는 건데 그걸 식당이랑 엮는 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건 우리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가뜩이나 요즘 손님들도 안 와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는데 월세를 받겠다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 아들과 이혼을 해도 식당은 계속 무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고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가족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저 인간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요. 저희 가족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지 진심으로 대해준 적은 없었잖아요. 막상 제가 극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불리해진 거 같으세요?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이번 달까지 월세 맞춰주지 않으면 당장 상가 뺄 테니 무조건 자금 마련해 두세요. 당신 집안이 망하든 말든 그건 더 이상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저는 지금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저에게 월세를 줘야 된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 집안 사람들의 사정을 일절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상가를 제공받아 벌어들인 수익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시모에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 않았네요.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남편까지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둘의 문제이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은 그냥 놔두면 안 될까?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월세를 내면서 식당을 운영해? 당신도 봤잖아. 지금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월세까지 내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그동안 함께했던 정도 무시 못하는데 이건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미 나랑 남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사정까지 봐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게 누가 우리 부모님 장례식 때 그 난리를 치래? 당신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당신도 그때 내 편이 아닌 어머님 편을 들어줬잖아. 그 상황은 누구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했던 거라고.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없는 거 알아? 나는 절대로 당신 집안 식구들을 용서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솔직하게 얘기할게. 식당 한번 살려보겠다고 나까지 회사 그만두고 부모님 돕고 있는 거 알지? 인건비 한 명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정말 우리 부모님 식당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압류 스티커 붙었어. 부모님께서 돈 좀 만져보시겠다고 아파트 보증금 빼서 공동 투자를 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꽤 어려워졌나 봐. 원금도 못 찾고 있다고 하셨어.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엄마는 한강뷰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셔서 큰 거 한탕 해보려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와버린 거야. 아무리 우리가 좋지 않게 끝났어도 인간적으로 숨은 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오죽했으면 나까지 찾아왔겠냐고. 제발 부탁이야. 식당은 건들지 말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건 당신 집안 사정이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마음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할 것 같으면 당장 식당 빼줬으면 좋겠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강뷰?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네. 그런 거에 눈이 멀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있을 때 잘하라고 했지? 배가 불러서 앞뒤 안 가리고 덤비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문을 세차게 닫아 버렸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을 왜 제가 봐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두 귀를 닫아 버렸고 결국 그 사람들은 식당 운영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월세를 주는 것보단 폐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까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무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었지만 그동안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갈 때는 살갑게 행동했다가 원하는 걸 얻으면 차갑게 돌변하는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고 배려조차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을 땐 찍소리 못하다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를 막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었죠. 현재 남편과 저는 이혼한 상태이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은 뒤
법적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진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남은 인생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제 전 남편이 돈을 빌리러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은 상태라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움보다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었고 보란 듯이 저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는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이에요. 이 나이쯤 되니 살아온 세월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곤 하더라고요. 전 어린 나이 일찍 결혼을 했지만 매일매일 술만 마시는 남편에 지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저도 재혼이었지만 남편도 재혼이었습니다. 전 첫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고 지금 남편은 예쁜 딸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에겐 문제되지 않았어요. 일단 지금의 남편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두 번째 결혼이라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지금 남편은 사별을 하여 딸아이와 단둘이 남았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위로가 되었어요. 내 딸까지 본인 딸로 키워줄 수 있겠어? 어려울 거야.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쉽나, 안 그래? 잘해도 본전, 못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 당신한테 이렇게 부담 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 그래도 괜찮으면 나랑 결혼해 줄래? 당연하지. 당신이랑 결혼할 때부터 이미 유경이도 내 딸아이로 받아들일 준비를 했었어. 그러니까 걱정 마. 완벽하진 않지만 유경이한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당신도 안심하고 나랑 유경이 잘 지내는 거 지켜봐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마워. 그리고 나도 정말 잘할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담담하지만 진심을 담은 말투로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을 받아들이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살림을 합쳤어요. 그때 딸아이 나이는 6살이었죠. 어린애가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으면 처음 보는 저를 곧장 잘 따르더라고요. 참 예뻤습니다. 낳진 않았지만 키운 정이 뭔지 정말 제 딸인 것처럼 살았죠.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제가 친엄마인 줄 알더라고요. 그 어떤 말보다도 기쁜 말이었죠. 아니, 어쩜 딸이 엄마랑 똑 닮았네. 정말 예쁘다. 엄마랑 딸이랑 아주 미녀야, 미녀. 아유, 예쁜 모녀 지나가네. 어머, 정말? 그렇게 닮았어? 유경이가 더 예쁘지. 그래도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그런 건가? 아유, 그러게. 아니, 어쩜 그렇게 판박이야? 유경이도 성격이 꼼꼼하잖아. 꼭 엄마 닮은 것 같다니까. 꼼꼼하고 예쁘고. 그렇게 저에겐 없어서는 안 될 딸아이가 되더라고요. 남편도 저희의 모습을 보며 참 흐뭇해했죠. 재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참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요. 평생 이제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저에게 이런 불행이 생겼던 것이었죠. 정말 그때의 심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어쩜 이렇게 남자복이 없나 싶으면서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너무 슬프고 속상했지만 놀랄 딸아이를 생각해서 제가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선 저에게 딸아이를 왜 제가 키워야 하냐고 했죠.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제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아직 혼자의 몸이니 괜찮다 하며 다시 새 출발하라고 저를 다독이셨죠. 네 친딸도 아닌데 왜 네가 키우니? 거기 친가 친척들 있다며 거기로 보내던지. 너도 새 출발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애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건 줄 알아? 정든 건 떼면 그만이야. 알아?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사.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 유경이 내 딸이야. 단 한 번도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아빠도 이런 불쌍한 유경이 어딜 보내라는 거야, 엄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겠어? 그냥 유경이 내 딸처럼 잘 키울게, 어? 그러고 싶어. 미쳤어. 네 딸도 아닌 애를 왜 네가 거두겠다는 거냐고. 막말로 솔직히 꼴랑 2년밖에 더 살았어? 그냥 보내버려, 얼른. 절대 못 보내. 난 남편한테 미안해서라도 내가 잘 키워주고 싶어. 그리고 유경이도 날 정말 많이 따르기도 하고. 이거사,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어? 엄마가 나 좋자고 이러니?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친정 엄마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전 딸아이를 차마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친가 쪽도 막말로 아이를 떠맡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역시나 딸아이를 맡아달라고 할까 봐요. 남편이 딱히 남긴 유산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딸아이를 키워주려고 하지도 않았죠. 전 이런 딸을 걷어서 제 딸로 잘 키워내고 싶어졌어요. 그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친가 쪽으로 딸아이를 보낸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자라야 할 것 같은지까지도 제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유경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혹시라도 할머니나 삼촌이랑 같이 살고 싶진 않아? 유경이가 엄마한테만 솔직히 말해줘. 난 엄마랑 살고 싶어. 다른 사람은 싫어. 이제 아빠도 없는데 나한테 엄마까지 없으면 어쩌란 말이야.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엄마도 유경이 못 보내. 엄마가 부족하지만 유경이 잘 키워볼게. 유경이도 엄마 믿어줘. 저를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딸아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본인은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해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 8살, 고작 그 나이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다짐했죠. 죽는 순간까지 내가 딸아이를 무조건 책임지기로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딸아이와 단둘이 생활을 하게 되었죠. 딸아이도 처음엔 아빠가 없으니 많이 불안해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요. 저희는 그렇게 영락없는 모녀 사이로 발돋움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없었지만 딸아이가 있어서 행복한 삶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 김치 공장에 취직을 했죠. 딸아이에게 부족하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엄마, 나 오늘 시험 90점 맞았어. 엄마는 나 공부 잘하는 게 좋다고 했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엔 100점 맞을게. 아이고, 우리 딸 고마워. 90점이라니. 성적 많이 올랐네. 다음번엔 진짜 100점 맞을 수 있겠다. 고마워, 유경아. 엄마가 유경이 때문에 힘이 난다. 우리 오늘 삼겹살 먹을까? 유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잖아. 엄마가 쏜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참 행복했죠. 딸아이도 제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딸아이에게 모든 과외라든지 학원을 보내주려고 밤낮으로 잔업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딸아이가 옆에 있어주니 참 원더우먼이 되는 것 같았죠. 아주 힘이 쏟아졌어요. 고단한 것도 잠시였으니까요. 밤낮 없이 일하는 날이 지속이 되었고 딸아이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약대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유경이가 약대에 들어가다니. 엄마, 정말 눈물 난다. 너희 아빠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아마 엄청 좋아하셨을 거야. 엄마,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엄마 아니었으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나 버리지 않고 걷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때 다 알아. 나 키운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그 반대를 이겨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엄마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하겠지? 정말 고마워, 엄마. 밤낮으로 고생한 만큼 내가 보상해 줄게. 아유, 말이라도 고맙다. 엄마는 정말 너 하나만 잘 되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그래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자라줘서 엄마가 더 고맙지. 항상 부족한 엄마였는데 네가 잘 자라준 덕분이야. 정말 엄마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 내가 더 고마워, 엄마. 이렇게 엄마가 키워준 거 소중한 은혜라는 거 잘 알아. 그러니까 내 옆에만 오래 있어줘. 알겠지? 딸아이의 말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밤낮으로 고생한 나 자신이 오히려 치유받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딸아이랑 얼마나 껴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저에게 잘했다고 해줄 것만 같은 날이었어요. 저 역시도 대견하면서도 딸아이도 대견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때부턴 본인이 용돈을 벌어 쓰더라고요. 공부만 해도 모자랄 판에 저보고 많은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참 기특했습니다. 어찌 저렇게 철이 금방 들었을까 하고요. 네가 알바는 무슨 알바야. 엄마가 용돈 다 대줄 수 있다니까.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 엄마도 이제 좀 쉬엄쉬엄 해. 나 과외 알바로 돈 많이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즐기면서 살아. 어? 말이라도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기특하고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딸아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때도 일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대학을 마치고 드디어 약사가 되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것보다 약사가 되었을 때 딸아이는 이제 모든 걸 잃었다는 기쁨으로 펑펑 울더라고요. 저를 껴안고 말이에요. 저 역시도 참 많이 울었죠. 저희 앞날에
정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이제 일을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만 하면 정말 내 할 도리 다 했다는 생각도 했죠.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야? 너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업도 훌륭한데 대시하는 사람은 없어? 아니, 예쁘잖아. 엄마는 이제 약사 된 건데 뭐. 만나는 사람 있긴 있어. 그 사람도 같은 동기여서 이번에 나랑 같이 약사 됐어. 근데 결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까진 모르지. 안 그래? 나중에 진지해지면 소개해줄게.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걱정 놔. 어머, 그래? 만나는 사람이 있긴 있어? 아니, 누굴까? 우리 딸 이렇게 푹 빠지게 한 남자가 누군지 궁금한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딸아이의 말에 참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남자이길 바랐죠. 착한 딸이 혹시라도 상처받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딸아이는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딱 보자마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윗감이었습니다. 순박하고 착하고 정말 제가 찾던 사윗감이었죠. 그리고 딸을 얼마나 아껴주던지. 유경이한테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유경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나.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 유경이랑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내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유경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누군가 했더니 딸은 엄마 닮는다고 제 마음에도 아주 쏙 들어요. 엄마는? 그래도 엄마가 좋아해서 다행이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랑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가 행복하면 됐어. 우리 유경이한테 잘해줘요. 난 그거면 돼요. 우리 딸 행복해지는 거 그거 딱 하나면 돼.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 모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말 놓으세요. 어머, 그럴까? 고마워. 우리 유경이 이른 나이에 철들어서 아휴, 좋은 날 이렇게 눈물이 난다니까. 주책이지? 딸아이가 사랑하는 남자가 제 마음에도 쏙 들자 그날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첫 만남이 지나고 좋은 날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 딸아이의 시댁 쪽에서 딸아이를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전 전혀 몰랐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딸아이의 표정을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서요.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새 상준이도 안 데리고 오고 상준이랑 싸웠니? 요즘에 표정이 통 안 좋아, 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나중에 얘기해, 엄마. 나 지금 너무 지쳐서 쉬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모른 척 해주라, 어? 왜 그러는 건데?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놔. 엄마가 모르는 게 어딨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상준 씨네서 그렇게 날 좋아하지 않으셔. 그냥 불우해 보이나 봐. 친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나 봐. 뭐야? 아니, 그게 왜 너 탓이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컸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아우, 기가 막혀. 상준이는 뭐래? 아니, 진짜 이걸 왜 지금 말해? 혹시라도 너한테 대놓고 뭐라고 했니? 기가 막히네. 아우, 열분나 진짜.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 딸아이는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시댁 쪽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애가 무슨 잘못인지 가뜩이나 상처가 많은 앤데 또 상처를 주나 싶으면서 화부터 났습니다. 딸아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전 사이를 따로 불러냈어요. 유경이한테 들었어. 집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고. 참 놀랐어. 내가 말을 돌려 할 줄을 몰라. 자네 생각을 묻고 싶어. 전 유경이 절대 포기 못하죠.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 마음의 그릇이 넓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님한테 유경이가 어떤 애인 걸 아는데 제가 그런 유경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저조차도 너무 죄송해요. 긴 말 안 할게. 더 이상 유경이한테 상처 안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라도 한 번만 더 상처 주거나 했을 땐 그때 나도 유경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야. 남의 집 귀한 딸 눈에서 눈물 내는 게 어디 정상적인가? 그렇담 나도 우리 유경이 줄 생각 없어. 이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사이한테는 미안했지만 우리 딸이 마음 아파하는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이는 제 말에 각성을 했는지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딸아이와 사이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딸아이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를 잃을 수는 없었나 보더라고요. 사랑이 뭔지 참. 이젠 괜찮아진 거야? 한참 표정도 어둡고 그렇던데 그래도 요샌 웃음도 되찾았네. 그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미안해 엄마. 걱정시켜서. 나 잘 살게. 지켜봐줘. 그리고 처음엔 반대하셨더라도 이젠 잘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엄마도 걱정은 넣어둬. 내가 누구 딸이야? 엄마 딸이야. 어디 가서든 정말 잘할 거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알겠죠? 그래도 걱정은 되지. 들어보니까 보통이 넘는 사람이던데. 아휴, 네가 잘할 수 있겠어? 너야 잘하겠지만 그쪽에서. 엄마, 나 엄마 딸이야. 그러니까 걱정 넣어둬. 내가 사람 홀리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다고. 엄마가 나 예쁘게 키웠잖아. 믿어줘. 그렇게 딸아이의 걱정은 없어지는 듯 했죠. 저도 딸아이가 웃으니 저 역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혹여나 저 때문에 사돈집에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약사딸에 김치공장 다니는 엄마라니 이런 마음 말이에요. 딸에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상견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 마음이 참 좋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 웃어 보이노라 다짐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가게 됐죠. 사돈댁을 저를 보고 본체만체 하더라고요. 그나마 사돈 어른은 저를 보고 인사를 해 보이셨지만 안사돈은 참 차갑게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냐는 눈빛으로. 안녕하세요. 유경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유경이 꼭 예쁘게 봐주세요. 전 그거면 됩니다. 네, 저도 말씀은 많이 들었네요. 일단 친모는 아니신 거죠? 그럼 남남이나 다름없네요. 아빠도 안 계신다고 하면.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유경이가 착하게 자란 것은 다 사부인 덕택이죠.
엄마, 말씀 가려하세요. 친엄마 못지않게 키워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뭐야? 너 나 가르치니? 그냥 전후 사정을 묻는 거잖아. 참나, 좋으시겠어요? 사이가 편도 들어주시고. 넌 어쩜 엄마 편은 들 생각도 안 하고?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말년에 무슨 복이 있어서 우리 같은 집안이랑 사돈을, 참나. 사부인께서 그런 부분 탐탁지 않아 하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정말 곱게 키운 건 변함없으니 우리 딸은 좋게 봐주세요. 정말 많이 배우고 심성도 고운 애예요. 다만 제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딸아이 하나만 봐주셨으면 해요. 핏줄도 아닌 남이 곱게 키워봤자지, 안 그래요? 뭐 말로야 곱게 키웠다곤 할 수 있겠죠. 본데 없이 자란 거 어떡하나?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좀 예민한 사람이라 전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안사돈 정말 훌륭하십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전 혹시나 저 때문에 딸이 밉보일까봐 조마조마했었죠. 딸아이는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사돈어른한테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저를 두둔해준 건 고마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사돈들이 더 안 좋게 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어머님,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안 그러셨으면 해요. 저희 엄마 저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남이 평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그런 말씀 삼가주세요. 저도 불쾌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이렇게 본데 없는 게 티가 나는 거야.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너는 골라도 어딜? 꼭 지 같은 것만 골라요. 왜? 마음이 잘 맞디? 그래, 잘 맞겠지. 지랑 똑 닮은 여자라고 하니 어디 마음이 안 가고 배겨? 아휴, 그래도 그렇지. 어디 이런 집안을? 엄마, 여기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제발 좀 여기 어려운 자리예요. 네? 격식 좀 차려주세요. 뭐야?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만나더니 네 어미를 네가 가르친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가르쳐봐. 조용히 해요. 이 사람이 진짜 보자 하니까 누구 하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그만 못해. 얼른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아들 가진 부모의 유세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유경아, 미안하다. 마음 풀으렴. 시합이 되는 자리와 시험이 되는 자리가 어쩜 이리 단판인지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꼭 이 집에 시집을 보내야 하나 생각했어요. 결국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지만 사위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나와서 분가를 하면서 살 거고 필요하다면 시댁과의 인연을 끊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전 그런 집에 귀하게 키운 딸을 보낼 수 없는 마음이 가장 크기도 했죠. 아무리 애원해도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 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딸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나라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지금은 안 그래도 분명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어머님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난 우리 딸 고생하는 꼴 못 봐. 평생을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결혼해서는 편하게 살았으면 해. 필요하다면 저희 집이랑 결혼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유경이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할게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저희 엄마가 좀 심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경이 지켜줄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상처 줘서. 상준 씨랑 약속했어. 상준 씨는 본인 가족 안 보고 살아도 된대요. 그니까 허락해줘. 나도 엄마한테 막 하는 거 싫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고. 근데 상준 씨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번에 우리를 믿어줘요. 이거사, 너 시댁이랑 평생 인연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알아? 지금은 좋아서 그렇다지만 너 고생길이 훤한데 엄마 보고 허락을 해달라는 거야? 아휴, 나도 모르겠다 정말. 네 아빠가 있었으면 어땠을지. 사위의 말에 딸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를 믿고 결혼을 시키기로 결심했죠. 무조건 분가를 하겠다는 조건과 최대한 시댁과는 절연하며 살다시피 할 거라고 했어요. 결혼은 허락할게. 우리 딸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 그런데 분가는 물론이고 시댁은 자주 안 갔으면 해. 갈 때마다 유경이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나한테도 많이 오지 않아도 좋아. 그냥 둘이만 잘 살아.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유경이 상처 안 받게 정말 잘할게요. 아니,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잘 살게. 그리고 우리 허락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엄마가 무슨 심정으로 허락했는지 알아. 딸아이가 좋다고 하니 허락했죠.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쩜 이리 잘 컸을까. 남편이 있었다면 손 붙잡고 들어가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눈물이 뚝뚝 흘렀죠. 제가 이렇게 로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사돈이 머리 손질을 다 마치고 로비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상견례 때 인상이 안 좋았던지라 사실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왕 오늘 식을 올리는 날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애들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나요? 사돈어른, 우리 유경이 잘 부탁드립니다. 전 그거면 되어요. 허참, 진자식 혼사도 아닌데 기어코 왔네. 그렇게 상견례 때 눈치를 줬건만 뻔뻔하게 쓰리. 뭐 딸한테 얻어먹을 콩고물이라도 있어요? 참나, 나 같으면 딸 아끼를 위해서라도 여긴 오지 않았을 텐데 남남인데 한복 입고 참나, 아휴. 사돈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을 끝마치고 인사하는 절 매몰차게 밀치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죠. 로비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사이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곤 본인의 어머니, 즉 제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노의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고요. 전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만해요, 제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좋은 날 또 내 앞길을 망치려 들어? 당신도 내 엄마 아니잖아. 내 계모잖아. 그런 당신이 여기서 이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장모님은 친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경이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어. 알아? 당신은 나 어떻게 키웠어?
매일 짓밟고 무시하고 나 혼자 큰 거나 다름없어. 알아? 뭐야? 어미 없는 거 걷어줬더니 이게 어디서 엄마 머리를 잡고 있어? 너 이거 안 나? 이럴 줄 알았어. 머리 검은 것들 거두는 게 아니었지. 네가 나한테 감히? 여보, 얘 좀 말려줘. 어? 어디서 본데 없이 지 친엄마랑 천박한 건 똑같아가지고. 그 순간 보고 있던 유경이의 시아버지 되시는 사돈어른은 안사돈에게 뺨을 날리더라고요. 아들한텐 머리를 뜯기고 남편한텐 뺨을 맞고 날아간 모양새가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전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쳐다만 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떼더라고요. 자식 혼사길까지 망치는 당신이란 여자 이제 절대 두고 못 봐. 살면서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상준이한테 당신이 어떻게 아는지? 그래도 어미 없는 자식보다 있는 게 낫겠다 싶어 참은 거야. 근데 당신이 사돈어른한테 그렇게 말할 처지가 돼? 자기 자식처럼 잘 키워준다고 해놓고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지? 상준이 당신한테 한 번도 아들인 적 없었어. 그저 나랑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둔 자식이었을 뿐이지. 이혼하자. 결혼식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정말. 뭐야? 내가 처녀 몸으로 시집와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재산이 얼만데? 당신은 내 엄마인 적 없어. 아버지 돈이 좋아서 붙어 있었던 거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너무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사이의 모친도 친모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딸에게 친엄마가 아니라는 둥, 남이라는 둥 그랬던 거였어요. 본인 마음이 저 따위니 제가 딸을 잘 키웠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결국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식은 취소가 되었어요. 일일이 오신 하객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식사까지만 대접했죠. 사위는 그 후로 저희 집에 와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와 잘 맞았나 싶기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걸 보여서. 장모님한테 그러는 모습 보니까 도대체 뭘 잘한 게 있어서 그렇게 뻔뻔한가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사실 유경이한테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놀랐어요. 전 유경이랑 같은 처지인데도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실 땐 맡기는 일수였고 심지어 밟힌 적도 있었거든요. 어머닌, 아니 그 여잔 그저 아버지의 돈이 좋아서 옆에 붙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 얘기를 차마 유경이한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힘들었겠어. 미안하네. 자네까지 그 엄마랑 한통 속으로 생각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어. 어린 나이에 엄마도 없이. 날 이제 엄마라고 생각해. 내가 우리 사이가 아닌 아들로서 잘해줄 거야. 나한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네. 우리 잘해보세. 사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살아온 세월이 짐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잔 이혼을 당했고 그동안 의붓아들을 막대한 죄로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죠. 똑똑한 사이는 이날만을 위해 계모한테 맞았을 때마다 사진으로 다 간직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모는 억울한지 항소했지만 모아놓은 재산 한 푼 없는 사람으로서 항소도 포기하더라고요. 결국엔 제 딸아이에게 연락까지 와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죠.
얼마나 웃기던지 소름도 돋았어요. 어쩜 사람이 그런지. 상준이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 통 남겨. 상준이한테 얘기 좀 잘해주렴. 그래도 내가 지 엄만데 안 그래? 너도 한땐 내 며느리가 될 뻔했으니 부탁 좀 한다. 너 믿을게. 상준이 보고 연락 좀 달라고 해줘. 연락 기다리마. 딸아이는 이 문자를 그대로 무시하였고 지금은 딸아이와 사이 모두 잘 살고 있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사돈어른도 저에게 따로 와서 사과를 하셨죠. 자기 와이프가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자긴 아빠 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헤아려지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엄마 없는 아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한 가정을 이뤄주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사위도 이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용서했더라고요. 지금은 딸아이, 사위 모두 시댁의 왕래도 잘하고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아이를 낳아서 요즘엔 손녀 보는 재롱에 아주 푹 빠져 있답니다. 친딸은 아니지만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정말 제 목숨보다도 중요한 딸이 제 옆에 있음에 항상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딸아이도 늘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다달이 딸과 사이는 저에게 생활비도 보내주고 사위도 저에게 친엄마처럼 정말 잘하려고 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모든 게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게 되고요. 아빠 없이 불쌍하게 자란 우리 딸이 그래도 지금에서야 완벽한 행복을 찾은 것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아마도 저에게 정말 잘했다고 해줄까요? 남편도 딸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 내 딸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딸의 행복을 빌며 이 글을 마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